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학생분들이 많으실지 아니면 직장인분들이 많으실지.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분들 중에 혹시 명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저는 이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 명함을 갖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조금 놀랐었어요. 왜냐면 그거 회사 안 다녀도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명함을 자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름과 직함과 직책 그리고 이제 그런 이름과 뭐 전화번호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나의 신분을 알리는 그런 종이 조각이라는 거, 그런 명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명함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설명하기가 좀 귀찮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SNS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기가 조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적어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명함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명함의 구실이 맞는 건지는 사실 잘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다녔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저랑 같이 면접을 보러 들어간 두 여자분이 어떻게 봐도 저보다 한참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과정에서 또 들어보니 저보다 학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저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다 끝날 때쯤에 면접관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블로그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한창 사람들이 블로그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블로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블로그를 했으니까, 그때 저 블로그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블로그 이름이랑 주소랑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면접관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말씀을 드리다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명함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방에서 명함을 기적기적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면접관님에게 명함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때 면접관님이 뭐지? 이러면서 명함을 받으시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막 웃었죠. 저는 어차피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만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같이 웃으면서 나중에 구경 한번 오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멘트를 날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합격을 했다고요. 알고 보니 면접관님이 수석 팀장님이셨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서 명함을 준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명함도 당연하겠지.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명함을 이렇게 막 주겠어. 그래서 명함을 준 사람이 처음이어서 얘는 도대체 뭐냐 싶어서 명함을 이렇게 봤는데 명함이 파워블로거 명함이었던 거야. 저는 제가 파워블로거 명함을 준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화 파워블로거였는데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를 만들어주면서 그 파워블로거 명함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딴 거 뭐야 해가지고 그냥 막 가방에다 처박아놨었는데, 그게 이제 제 개인 다른 명함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었나봐요. 근데 또 하필 손에 잡힌 게 그 명함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저희 그 수석 팀장님께서, 제가 지원한 애가 홍보 마케팅 팀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쪽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성으로 구축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라? 파워블로거? 어라 똘끼? 해가지고 저를 뽑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죠? 그렇게 제가 명함 때문에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명함 때문에 인생 첫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를 1년 넘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퇴사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명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안 만들어줬어. 웃기죠? 근데 난 또 그 회사가 첫 회사니까 나는 내가 명함이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어디 미팅에 가거나 이러면 그냥 저 어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말았고, 그냥 명함 주면 예 감사합니다 전 명함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직하고 다음 회사에서 첫 명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명함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명함을 다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종이 조각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석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들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제가 최근에 멋진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설이 길었습니다. 떠드는 사람 232화에서는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라는 책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 책은 경향신문에서 수개월에 걸쳐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전업주부로 불리우고 있지만 전업주부의 삶만은 아니었던 우리의 큰언니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큰언니들은 60년대, 70년대에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 시절의 여성들은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바깥일까지 해야 했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어야 했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식당 일을 수십 년 운영하는 큰언니가 있어요. 막 식당에 관련된 일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 운영도 하고 뭐 음식도 자기가 다 하고 장사도 자기가 다 했어. 남편은 그냥 계산대에 앉아서 계산만 했어. 근데 남편이 계산대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은 남편이었고, 이 큰언니는 남편의 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쌈으로 불렸죠. 또 어떤 큰언니는 농촌으로 시집을 가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하루 종일 농촌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어떤 큰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온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가사노동 다 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은 모든 자식들의 손자까지 다 돌보고 있는 그런 큰언니까지. 그런데도 백수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큰언니들의 이야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인터뷰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뷰만 실려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경향신문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또 그렇게 탁월해요. 그래서 그 시절의 경제적, 시대적 인사이트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아니면은 그 시절의 물가라던가 아니면 그 시절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이 큰언니들이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그녀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인터뷰 내용 중에 한 큰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이름이 있었어? 진짜 알려주지 그랬어. 나는 몰랐어.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나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평생을 일하고 살았지만 자신이 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인지 이게 자신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대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몰라. 그냥 일은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살아온 거지 뭐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이제서야 뒤늦게 전해 듣고 자기의 의미를 깨닫는 그 과정, 그래서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좀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맏딸은 살림 미천이다. 그런데 이거 맏딸은 돈이나 벌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남의 집에 시집 갈 거니까 그때까지 가족들을 위해 돈이나 일찌감치 벌어와라 이런 이야기인데, 어리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공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남의 집 더부살이나 했겠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돈을 벌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기가 어려운 상황일 테니 어떻게든 또 돈을 벌었을 거고,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가족 돌봄을 하고 그렇게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파워먼들에게 아무도 그 어떤 직업적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죠. 그저 엄마, 아내, 아줌마, 주부 등이었는데 이마저도 약간 그 안에는 비아냥거리는, 약간 비웃는 그런 내포된 의미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 후로 사회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외부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명함에 필수 내용이 새겨져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일이나 직업으로 이런 것들이 정의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인터뷰 중에 한 큰언니가 나는 명함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곧 명함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명함이고 자신으로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냥 버젓이 앉아만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이름을 지어주지 말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큰언니들의 이야기들과 시대의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당시의 근로기준법 등을 보여주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큰언니들의 이야기이자 시대의 변화이자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걸 읽는 내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생각났어요. 바로 엄마죠. 큰언니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이 가장 많이 오버랩됐습니다. 엄마도 글쎄요, 뭐 여러분들 엄마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이 책 속의 큰언니들의 이야기의 부분에 엄마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내 엄마에게는 직업이 몇 개였을까, 지금까지 몇 개였을까 생각을 해보느라 내가 기억하는 내 엄마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 내 엄마를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었었는데 그거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속의 큰언니들의 인생이나 우리 엄마의 인생이나 좀 더 깊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겠죠? 일들도 그렇고 뭐 젠더 얘기 나오지만 젠더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뭐 어떻게 변할지는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많은 노동들이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그 시절의 큰언니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를 큰언니라고 부를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32화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3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영화 이야기, 하고 싶은 영화 이야기,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 또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대신 봐줬으면 하는 OTT 작품 리뷰는 이메일 saylovu, saylovu@gmail.com 그리고 팟빵, 애플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떠드는 사람 DM으로 전달해주세요. 그럼 233화에서 만날게요. 안녕!